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의 한국어 미래입니다. 오늘도 제 팟캐스트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한국의 식사 예절인데요. 혹시 이번 영상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같은 주제의 토픽 3, 4급 레벨 영상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분홍색 썸네일의 영상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 예절,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 실수 없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늘 한국의 식사 예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가장 먼저 실수하기 쉬운 규칙, 바로 어른이 먼저입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장유유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가족끼리든 회사에서든 혹은 처음 뵙는 분과 식사할 때든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직급이 높은 분이 계시다면 이분들이 먼저 수저를 드셔야 식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까지는 얌전히 기다리는 게 예의예요. 만약 여러분이 가장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다면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먼저 자,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수저를 드시면 되겠죠? 다음은 식사도구 이야기예요. 많은 나라가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이 젓가락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바른 젓가락질이 예의로 여겨지곤 해요. 정해진 대로 깔끔하게 젓가락을 사용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보통 유치원생, 초등학생처럼 어린 나이부터 젓가락질을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어릴 때 유치원에서 콩알 10개를 바른 젓가락질로 옮겨야 밥을 먹을 수 있었답니다. 물론 외국인 분들이 완벽한 젓가락질을 못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막 신경 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바른 젓가락질이 보기에도 좋지만 실제로 사용하기에도 훨씬 편하답니다. 유튜브에 젓가락질 잘하는 법 검색해 보시면 영상이 많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젓가락과 숟가락의 역할이 딱 나뉘어 있어요. 젓가락은 주로 반찬을 집어 먹을 때 사용하고 숟가락은 밥과 국을 먹을 때 사용합니다. 젓가락으로 밥을 퍼먹는다거나 숟가락으로 반찬을 집어먹는 건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밥그릇과 국그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동북아시아의 비슷한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과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예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손에 들고 먹는 게 자연스럽고 예의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밥그릇과 국그릇을 식탁 위에 놓은 채로 식사를 하는 것이 전통적인 예절입니다. 그릇을 들고 먹지 않는 것이 예의예요. 물론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밥그릇을 살짝 들고 먹는 사람들도 꽤 많아졌어요. 하지만 예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리, 예를 들어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나 중요한 손님과의 자리에서는 그릇을 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통적인 예절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먹는 공동 반찬이 많잖아요. 이 공동 반찬을 먹을 때도 예절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첫 번째, 적당량만 덜어와서 드세요. 너무 많이 집어와서 자기 그릇에 쌓아두는 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반찬을 뒤적거리지 마세요. 젓가락으로 반찬을 막 헤집으면서 내가 원하는 조각만 골라 집어오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같이 먹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김치 같은 양념이 많은 반찬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양념을 털어내거나 덜어내는 행동도 예의에 어긋난답니다. 그냥 덜어낸 그대로 먹는 것이 깔끔한 매너예요. 다른 사람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남의 집에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았을 때 우리가 센스 있게 행동해야 할 부분이 있답니다. 식사를 정말 맛있게 잘 마쳤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정리 돕기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바로 일어나서 제가 설거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또는 그릇 정리하는 것을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먼저 여쭤보는 것이 좋아요. 만약 집주인이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본인이 사용한 그릇은 싱크대나 정해진 곳에 가져가 놓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예의 바르게 보입니다. 단, 집주인이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몇 번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억지로 도우려고 하기보다는 감사히 앉아있는 것도 예의예요. 괜찮다는 말을 계속 무시하고 돕는 것도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식사 후에 설거지를 돕거나 상을 치우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손님으로서의 배려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랍니다. 초대에 응할 때 또 하나의 센스, 바로 선물입니다. 보통 누군가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방문할 때는 작은 선물이라도 사가는 것이 예의예요.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무난한 선물은 과일이나 음료수 혹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빵 같은 디저트류가 좋아요. 왜 선물을 사갈까요? 집주인이 손님을 위해 음식 준비에 고생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표현이랍니다. 단 예외 상황이 있어요. 아주 자주 만나는 친한 친구의 집, 예를 들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락날락하는 아주 친한 친구의 집에는 매번 선물을 사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관계에서는 편하게 방문하세요. 핵심은 예의를 차려야 하는 상대에게는 선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국 생활에서 술자리는 빼놓을 수 없죠. 식사 예절만큼이나 술자리에도 독특하고 중요한 예절들이 있답니다. 이건 정말 헷갈리기 쉬우니까 잘 들어주세요. 먼저 술을 받을 때 두 손으로 받는 것이 예의예요. 술잔을 받을 때는 오른손으로 잔을 잡고 왼손으로는 오른손 아랫부분이나 팔뚝을 가볍게 받쳐주는 자세가 가장 공손합니다. 반대로 술을 따를 때 술을 따라주는 사람도 역시 두 손으로 병이나 주전자를 잡고 따라주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실 때는 고개를 돌려 마셔요. 이게 외국인 분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예절 중 하나일 거예요. 특히 직장 상사나 나이가 많은 어른과 함께 술을 마실 때는 정면을 피하세요. 술을 마실 때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리고 마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왜 고개를 돌릴까요? 윗사람 앞에서 술 마시는 모습을 정면으로 보이는 것은 신뢰가 될 수 있다는 전통적인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랍니다. 술잔을 입에 대고 마시는 동안 얼굴을 가리거나 돌려서 공손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딱딱한 격식보다는 존중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동갑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거나 편한 자리에서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헷갈릴 때는 일단 고개를 살짝 돌리고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중의 기본적인 매너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도 무척 중요하죠. 팔꿈치는 내려주세요. 식탁 위에 팔을 올려두는 것, 특히 팔꿈치를 식탁에 대는 자세는 조금 격식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팔은 최대한 식탁 아래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에 음식이 있을 땐 말하지 않기. 이건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한국에서도 입안에 음식이 가득한 상태로 말을 하면 비위생적으로 보이거나 실수로 음식이 튈 수도 있겠죠? 음식을 다 삼키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국물이나 찌개를 먹을 때 후루룩 소리를 과하게 내거나 음식을 씹을 때 쩝쩝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최대한 조용히 먹는 것이 매너입니다. 국물을 마실 때도 숟가락으로 조용히 떠서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식사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어른이 먼저 수저를 둔 후에 식사를 시작한다, 밥그릇은 들지 않는다, 공동 반찬은 뒤적거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셔도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나라의 식사 예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혹시 바른 젓가락질을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